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자기를 욕하는 소리 또는 뭐 명령하는 소리. 야, 이쪽으로 와봐. 갑니다. 저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봐. 올라갑니다. 무서워. 거기에 명령하는 환청. 뛰어내려.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환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그냥 그 환청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건 응급 상황입니다. 35년의 연구 결과를 축적한 조현병 바일불, 조현병의 모든 것. 네, 권준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했던 게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조현병. 예, 이 조현이라는 말은 조라는 건 조율하는 겁니다. 튜닝이라고 하죠. 네. 현은 이제 현악기의 현, 스트링이죠, 줄.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올린의 그 음을 맞추려면은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의 연결이 적절히 되어야 된다. 이걸 비유적으로 바이올린이나 현악기의 줄을 튜닝이 적절히 되어야 옳은 소리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이 이제 조현병이라는 건 상당히 재밌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병명 개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다 이제 기술을 해가지고 국제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이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은 스키조프레니아 영어로 스키조라는 거는 스플리팅 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분리 분열. 프레니아라는 거는 다이아프람 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스플리팅 찢어지는 병이다. 스키조프레니아. 근데 횡격막이 찢어지는데 왜 정신분열인가? 예. 과거에 정신이라는 게 횡격막 근처에 있을 걸 알아. 심장. 뭐 이런 애. 뭐 옛날에는 뇌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두개골로 이렇게 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횡격막 근처에 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신이 찢어지는 병이다. 정신분열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 이름을 직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병. 그래서 한자권에서는 정신분열병으로 대부분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시 이제 그 낙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본인들이 정신분열병이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이게 낙인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바꾸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바꾼 거는 뭐냐 하면 이제 통합실조증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말은 이제 통합이라는 거는 정신과 신체가 통합이 안 되고 사고와 감정이 통합이 안 되는 실조. 조라는 거는 이제 조율 이런 거죠. 그게 실이라는 건 잃어버렸다는 거죠. 실조라는 거니까. 우리가 영양실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통합실조증이라고 바꿨는데, 저희가 이제 바꾸고자 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국어국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현긴완이라는 말이 있다. 조현긴완. 이게 뭐냐면은, 조현긴완. 긴은 긴장할 때 긴. 완은 좀 이렇게 이완됐을 때 완. 그래서 모름지기 인간이 마음을 닦을 때는 이게 너무 이완돼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긴장돼도 안 되고 이렇게 적절히 이 현악기의 어떤 줄이 잘 튜닝이 된 것처럼 그런 상태라 해야 된다. 네. 이런 조현긴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그 성가귀감이라는 책에서 그 말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신분열병의 병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 조현 기난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난이라는 복잡한 거는 떼고 조현이라는 말만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네. 이제 만들었죠. 어감하고 뜻은 확실히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조현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과 증은 다릅니다. 병은 영어로 하면은 disorder, disease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병, 원인이 밝혀진 거죠. 고혈압. 증은 병은 그런 겁니다. 근데 조현병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 그게 소위 말하는 증입니다. 신드롬, 증후군이죠. 조현병도 사실은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병의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현병을 하자. 그러니까 조현증후군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 조현증으로 했는데 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오더니만은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봤더니 조현증이라는 이름이 한 200명 이상 있단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소송 걸린다. 또 그렇게 변호사분 답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현병을 하자. 이런 걸 했고요. 사실은 정신분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병도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병이라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정신분열병을 하자. 일부에서는 정신분열증을 하자 그랬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신분열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좀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현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매일 뵙는 환자분들은 어떤 모습의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을 매일? 제가 보는 네.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환자분들을 몇십 명을 보면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 그냥 유지요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약만 주로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잘 지내는 분들이죠. 그 중에 일부분들은 뭐 이제 회사를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분은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일반 회사에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이제 본인의 어떤 약간의 떨어진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카페 일을 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커피숍에서 뭐 그런 알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일을 하기는 어렵죠. 재활을 하는 거죠.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센터를 다닌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조현병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정신과에 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쩌면 좀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발병 확률에 따르면 정말 일반인 이렇게 그냥 지내시는 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조현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겠어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외래에서 주로 보는 분들은 대개 이제 뭐 치료가 된 분들이고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또는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또는 초기 정신병으로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좀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심한 분들은 뭐 누가 보더라도 아, 왜 이러나 예를 들면 자기는 외계인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망상하시니까 예전에 그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고 막 방송 중에 난입했던 아, 그런 네네네.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그것도 비슷한- 이제 일종의 조현병 환자분일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또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 네. 뭐 CCTV에 감시당하고 있다. 또는 뭐 피해망상. 누가 날 해치려고 뭘 어떻게 한다. 지금 대부분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은 사실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날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방어돼.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면은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다 저렇게 공격적이구나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모르고 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공격당할까봐 견디다가 불안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거죠. 예, 이런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거기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청각이 가장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자기를 욕하는 소리 또는 뭐 명령하는 소리. 야, 이쪽으로 와봐. 갑니다. 저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봐. 올라갑니다. 무서워. 거기에 명령하는 환청. 뛰어내려.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환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그냥 그 환청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건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환청 중에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 그런 환청을 듣죠. 그런 경우도 약간 급성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네.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뭐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보인다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급성기에 이제 행동이 좀 충동적이고 위험하고 이러면은 빨리 응급실이나 병을 와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아, 응급실로 가면 되는구나. 예. 그럼 빨리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급성기 이전에 나오는 전구기는 별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내가 느끼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건 매일 내가 다니는 학교고 강의실이고 뭐 매일 보는 가족들이고 친구들인데 이거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이상해요. 처음 보는 것 같고 좀 낯설고 뭐 이런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고 그리고 무슨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똑바로 안 들리고 좀 멀리서 이렇게 좀 현실이 아닌 느낌이 들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교수님 아까 1부 마지막에 잠깐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건 성인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뭐 병원에 데려가서 빨리 초기 진단 받고 조치를 받던지 할 텐데요. 어떤 식의 증세를 보이나요? 대개 학생들은 가장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어른들 하던 친구가 그건 성적이 네. 떨어지는데 네네.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 특별한 없이요. 이유 없이.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든지 네. 또는 약간 우울해진다든지 또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또래 관계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해서 나중에 병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친구 관계가 좋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이 원인이 돼서 예. 대인관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 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네. 보일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 애들이 쟤는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냐면은 쟤는 왕따 당할 만해 이런 애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문제가 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이 있기 전에 예. 그런 이제 증상들이 약간씩 있었던 거죠. 있었기 때문에 애들 왕따를 시켜요. 쟤는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쟤 뭐 모르니까 왕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따가 또 스트레스가 되고 네. 그래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보면은 왕따가 스트레스가 돼서 발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왕따를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좀 한 경우가 많죠. 자기도 뭐 모르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그렇죠. 일들이 주로 일어난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환자는 조현증이다, 조현병이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DSM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은 조현병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 기준이 이제 첫 번째는 감각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오감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환청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환청은 외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환시라는 거는 이상한 이제 뭐 이런 뭐 이상한 물체를 본다든지 또는 뭐 귀신 비슷한 거를 막 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시각에 이상이 있는 거죠. 자극이 없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냄새가 이상하게 뭐 약간 좀 타는 냄새,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냄새가 있다든지, 뭐 촉감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벌레가 자기 막 기어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감각 이상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사고의 장애입니다. 그게 이제 망상이죠. 비해망상, 과대망상, 뭐 또는 이제 색정망상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킹 한다든지 그런 거 또는 뭐 이제 감시망상 누가 날 감시하는구나. 네. 그런 망상들이 사고의 장애죠. 망상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말이 조례가 없다든지 행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네 가지죠. 제가 감각의 이상, 사고의 장애, 말을 하는 거에 문제, 조례가 없는 말, 행동의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음성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은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말이 없다든지 또는 감정이 없다든지 기쁨과 슬픔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없다든지 표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예. 무표정으로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음성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영어는 에일로지아, 말이 없어진다든지, 에이모티베이션, 의욕이 없다든지,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성 증상이라 그러는데, 예. 대개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음. 음성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오는 분들은 별로 심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저 친구가 원래 좀 내성적이었어.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음성 증상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음.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하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각각 떼어서 보면 누구나 조금씩 그런 증상이 자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의심을 해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기간도 있습니다. 그 아, 5가지가 예. 급성기에는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그리고 정구기와 급성기, 그 다음에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난 약간의 후유증 비슷한 그런 기간, 요걸 다 합해가지고 6개월 이상이 지속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 내가 약간 그런 환청 같은 걸 들어서 그렇다고 조현병 진단 내리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이상 밑에 깔려서 밥도 못 먹고 충격을 받았다. 예. 그거는 이제 PTSD죠.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네.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환청에는 환시를 봅니다. 예. 그렇다고 조현병으로 진단을 못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간도 있고 네. 이제 증상의 종류도 있고 그런 걸 다 관찰해야 돼요. 이명하고는 다른 거죠. 이명은 그냥 이제 약간 기계적인 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요. 네. 약간 윙하는 소리가 네. 들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환청은 사람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러나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고 약간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그런 거는 이제 가성 환청이라고 해가지고 슈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뭐랄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착을 가진 환자가 있었다면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